안녕하십니까. 오늘부터는 우리가 이제 그 기출문제 있죠. 그러니까 이제 최근 4년간 출제됐던 문제를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어떠한 문제가 이제 실제 출제가 됐고, 그다음에 또 문제를 풀 때 어떤 부분을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 이제 이런 부분 가지고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런 제가 말씀 한번 드려볼게요. 여러분이 보는 시험은 결국에는 객관식 시험입니다. 객관식 시험의 특성이라는 것은요, 주어진 문제를 놓고 판단하는 능력을 기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문제풀이부터가 여러분이 이제 실질적으로 공부를 하는 것이다. 이렇게도 제가 표현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문제를 푸는데 그 대신에 무조건 문제 풀고 다 배우는 개념은 아닙니다. 그래서 기출문제라는 특성 자체가 무엇을 묻고자 했는지, 또는 무엇을 묻고자 했었을 때 어떤 형태로 묻고자 했는지, 이런 것들을 나름대로 여러분이 분석이라고 그럽시다. 그 분석이 좀 이루어져 있게 되면은 공부를 할 수 있는 방향 또는 무엇을 해야 되는지에 관한 어떤 확정적인 범위를 또 확인해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출문제가 굉장히 실은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우리 많은 수험생들은 기출문제집이라는 책을 구입을 해서 드립다 풀기만 하지 그와 유사한 내용의 문제를 내놓으면 또 틀리게 있더라는 거죠. 그 말에 의미는 기출문제를 분석한 게 아니라 기출문제를 그냥 풀어버린 거예요, 문제를. 문제 풀고 나니까 똑같은 문제, 한 문제 푼 거 외에는 아무런 남는 것이 없다는 거죠. 바로 그런 것들이 시험에서 이제 학습하는 방법론적으로 오류를 자꾸 범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를 어떻게 접근해야 되고, 그 다음에 공부를 하는 요령이 어떤 부분을 공부를 해야 되는지 그런 걸 좀 강조 말씀 좀 드려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그 국토계획법, 부동산 공법에서 각각에 보시게 되면은 지금 이제 그 6가지 법률마다 출제되는 문항수의 기준이 정해져 있죠. 국토계획법이 12문제, 도시개발법이 6문제, 정비법이 6문제, 건축주택 7문제씩, 농지법 2문제에서 도합 40문제가 출제가 되는 겁니다. 금년도 마찬가지입니다. 금년도 이렇게 출제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여러분이 준비를 하시게 되는 건데요. 자, 그럼 이제 국토계획법 자료부터 한번 들어가 보자고요. 국토계획 보시게 되면, 자, 여기 이제 첫 번째 제가요, 기출문제 분석표라고 해놓은 거 있죠. 그래서 이제 18회부터 22회까지는 전체를 모았고, 그 다음에 이제 23회부터는 해당되는 영역에 출제되는 것들을 좀 이제 분류해서 표시를 좀 해봤어요. 그래서, 이런 걸 좀 보다 보면은 거의 매년 한 문제꼴로 나오는 건지, 뭐 경년 단위 아니 3년 단위로 한 문제꼴로 나오는 건지, 그 다음에 어떤 특정 내용은 올해는 이걸 물어보면 내년은 또 저걸 물어본다, 이런 나름대로 약간의 100%는 아닙니다만은 우리가 공부할 수 있는 만큼의 그런 기준은 알려주는 겁니다, 실은요. 바로 그런 걸 좀 살펴보기 위해서 자료 정리를 좀 해봤었는데, 보시면 용어 정의 파트에서 과거에 22회 이전에는 나온 적이 있지만 23, 4, 5, 6회 최근 4년간은 출제된 바가 없습니다. 그런다고 공부 안 한다 그러면 안 돼요. 항상 예상 문제로 넣고 준비를 하신다, 그런 얘기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거기 보면은 이제 도시계획으로서 이제 광역 도시계획이나 도시기본계획, 도시관리계획에 관한 내용인데, 우리가 이제 수립 절차 등에 관한 부분이죠. 바로 본 강의 시간에 배웠던 이 절차 부분에서 시험 문제가 출제가 되는데, 뭐 많으면은 2문제, 적으면은 1문제꼴로 예상하고 준비를 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비교 종합 문제는 최근에 나온 적이 없고, 그 다음에 광역 도시 계획을 보시게 되면은 한 문제가 출제가 됐고, 최근 4년에 그렇다는 거죠. 그 다음에 도시 기본 계획은 최근 4년 내에 한 문제가 출제가 됐지만, 기본 계획은 그 전에 보세요. 그 전에 18회, 22회 사이에 3문제씩이나 출제가 됐네요. 기본 계획은 출제 비중이 좀 높았던 부분이 되고요. 그 다음에 도시 관리 계획 들어갑니다. 관리 계획의 종류 문제가 2문제가 출제가 됐어. 4번 시험 보는 과정에. 그 다음에 이제 관리계획 전체적인 절차 포함해서 전체적인 문제가 3번이 출제가 됐고, 그 전에 또 4번씩이나 출제가 됐지 않습니까? 그럼 관리계획이 굉장히 출제 빈도가 높은 거지 않습니까, 지금? 바로 이런 식으로서 우리가 이제 봐두시면은, 무엇을 공부를 해야 될지를 알 수가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보시게 되면은 거기에, 내용들 그런 형태로서, 그 다음에 거기 숫자는 있는데 예를 들어 표시가 안 돼 있거나 하는 것들은요, 그 이전의 내용들도 있어. 17회 이전에 나왔던 것들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17회 이전에 나왔지만 이제 18회 이후에 안 나온 것들이 이제 0이라는 숫자로 나올 수도 있다. 뭐 그런 식으로 해서 한번 대강 예측을 한번 먼저 확인 뭡니까? 이렇게 전체를 한번 판단해 본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문제금 들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광역 도시계획 문제가 가장 최근에 작년에 출제가 된 데 보니까
광역도시계획에서는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게 뭐가 있을까요? 광역도시계획에서는 보시게 되면은 자, 광역도시계획이란 것은 광역계획원의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으로 구속력이 없는 행정계획이죠. 그래서 이제 행정정성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그 다음에 계획의 체계관계가 구성이 됐을 것이고, 광역도시계획은 첫 번째 파트 내용이 광역계획권 지정에 관한 내용이 항상 문제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일단 지문을 통해서 설명드릴게요. 틀린 것 찾기인데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문제풀이 할 때는 틀린 것에는 X, 그 다음에 맞는 걸 물어볼 때는 동그라미 크게 좀 치세요. 여러분들이 실질적으로 시험이 어느 정도 점수가 확보가 돼서 합격하는 건 당연한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 뭐 그렇게 가장 좋은 모습이겠죠. 그런데 경우에 따라 목에 걸리는 분들이 꼭 나옵니다. 또 심지어 하나가 부족해서 1년을 새로 시작해야 될 부분들이 나온다고. 그런데 문제는 그 하나라는 차이는요, 실수만 안 했으면 분명히 넘어갈 수 있는 벽이었어요. 근데 그 실수에 걸려가지고 여러분이 좌절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주변에 보니까. 그러면 최소한 실수를 막기 위해서 첫 번째 하는 것이 맞는 것 찾기인지 틀린 것 찾기 정도부터는 먼저 하시라고요. 아니, 기껏 맞는 것 찾으라고 해놨더니만 틀린 게 4개나 되니까 습성적으로 틀린 것 아무거나 찍어놓고, 나는 맞았다 그러고 있어요. 곤란해집니다, 그러면은. 아셨습니까? 그래서 틀린 것에 X를 크게 치시고요. 그 다음에 1, 2, 3, 4번에 읽을 때도 틀린 걸 찾으라고 그랬으니까 틀린 게 답이 예를 들어 여기 2번인데요. 2번에다가 X를 치란 말이에요. 그렇게 판단해야지 이게 같구나 해서 나중에 옮겨 적을 때 실수를 최소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아니 차라리 몰라서 틀린 거야 그렇다 치지만은 알고 틀리면 얼마나 억울합니까? 바로 그런 것들이 사소한 것 같아도 조금만 연습을 하시면은요. 우리가 굉장히 그런 실수는 최소화시킬 수 있어요. 그래서 틀린 것 찾기 X 하시고요. 그 다음에 문제를 읽어볼 때, 이 내용이 맞는 거구나. 이 내용이 틀린 거구나. 그러면 틀린 것 찾기니까 틀린 것이 답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한번 그런 훈련도 좀 해보시기를 좀 미리 조언을 드리겠습니다. 자, 보시게 되면은요. 동일지역에 대하여 수립하는 광역도시계획 내용과 도시기본계획 내용이 서로 다를 때는 광역도시계획이 우선한다. 상식적으로 보시면 내용 되는 거 맞죠? 여기 보시면 여기 있네. 다른 게 그 연계관계에서 나오는 건데 우리가 그림으로 이해 한번 해보실랍니까? 여기서 한번 봐볼까요? 그림을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배우시지 않았습니까? 광역도시계획 아래 도시계획이 있고 그 아래 기본계획 관리계획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위계획은 상위계획에 맞춰 세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상하 간의 계획의 내용이 다르다 그러면 당연히 상위계획이 우선한다라고 표현하게 되는 거죠. 바로 그 표현이죠. 그 표현 자체가 여기 지문에도 이제 있지만 이렇게 우선한다. 1번은 맞고요. 그 다음에 2번 보니까 광역계획권은 광역시장이 지정할 수 있다라고 해서 거기가 답 처리가 됐던 건데요. 여러분들이 광역계획권이라는 단어를 아시죠? 광역계획이 무슨 말입니까? 반드시 인접한 2 이상의 관할계획의 범위를 설정하는 걸 광역계획권이라고 그러는 거죠. 그러면 광역계획권을 누가 지정할 거냐는데 2 이상이라는 키워드가 있었어야죠. 그래서 국토부 장관과 도지사가 지정권자가 되는 겁니다. 국토부 장관은 2 이상의 시도에 걸쳤을 때, 도지사는 같은 도안의 2 이상의 시군에 걸쳤을 때 도지사가 지정한다 이렇게 가는 거죠. 근데 거기 뜬금없는 광역시장이 왜 나올까요? 광역시장이 광역자치단체장인 건 맞지만은 어차피 이분은 관할구역 하나짜리 권한자입니다. 광역계획권의 의미 자체가 뭐였는데 반드시 2 이상의 영역을 설정을 한다. 그 말이 됐었는데 광역시장이 나오면 안 됐던 거죠. 당초. 바로 그 표현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요, 여러분들요, 본강의 시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여러분 우리 공법상의 행정계획은요, 가장 먼저 공부하는 수립범위에 관한 내용이에요. 수립범위에 관한 거. 그래서 보시면은 광역도시계획은 광역계획권에서 수립하는 계획인데, 인접한 2 이상의 영역이라고 그랬어. 그럼 광역시는 아니지 않습니까? 관할구역 하나짜리니까. 그러면 광역시장도 여기서 나올 수는 없는 내용이었던 거죠. 그래서 거기 한번 꼭 여러분들이 인식을 2 이상의 의미를 이해를 해 두셔야지 이게 자연스럽게 풀릴 수가 있었던 거고 2번이 틀리게 답 처리가 됐고 3번 한번 읽어나 봅시다. 도지사는 시장 군수가 협의를 거쳐 요청하는 경우에 단독으로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는 건데 자 우리가 광역도시계획 수립 주체를 보게 되면 도지사가 2 이상의 시군에 걸쳐 지정을 했을 때 시장 군수가 공동으로 수립하는 겁니다. 그리고 도지사한테 승인받는 게 기본 원칙이죠. 근데 필요하면 여기 한번 봐보세요. 예외적 규정인데 크게 중요하진 않아요. 들러리 지문이야 다들. 시장 군수 협의 요청에 따라 도지사가 단독 수립할 수 있다는 규정이 또 있네요. 보니까.
필요하면 그렇게 할 수 있다 그 말이니까 뭐 그런가 보다 하시면 되지. 맞는 내용 되고. 4번 들어갑니다.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려면 광역도시계획 수립권자는 미리 공청회를 열어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가 광역도시계획 수립 절차에서 기초조사 의견 청취 협의 심의 절차가 진행되는 거죠. 다만 이때 의견을 청취하는 과정에 주민 및 전문가 의견을 뭘로 듣게 돼 있죠? 여기는 공청회를 통해서 듣는 거지 않습니까? 간접적 의견 청취 방법을 취한다고 그러죠. 그래서 광역도시와 도시기본계획은 비구속적 행정계획에 해당되기 때문에 공청회를 통해서 의견을 듣지만 반대로 이제 나중에 배우는 관리계획은 구속력이 있는 행정계획이니까 열람을 통해서 의견을 듣는다. 의견 듣는 방법이 다르다고 했던 걸 기억을 하셔야죠. 그 다음에 5번째 보니까 국토부 장관이 조정 신청을 받은 광역도시 내용을 조정하는 경우에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자, 원칙은 시장 우수 공동수립의 시도의사 공동수립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공동수립한다는 표현 속에는 협의하여 수립한다 그런 의미가 드는데 만약에 협의가 안 되면 계획 안 세울 겁니까? 그랬을 때 지정권자인 어떤 면에서는 이제 상급자죠. 지정권자에게 조정 신청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조정 신청 방식에 단독 공동으로 조정 신청 들어가고 단독일 때 안에서는 협의 권고 절차가 있지만 공동은 권고 절차가 없고 그리고 이제 협의 권고했음에도 불구하고 협의 안 되면은 직접 조정한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조정의 이제 구체적 방식이 이런 거야. 그래서 조정할 때 도계의 심의를 거쳐 조정을 하는데 이해관계 지자체는 도계의 출석에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이런 거야. 이런 걸 절차라고 하면서 이건 들러리 지문입니다. 그럼 여러분 그 5번 한번 봐보세요. 국토부 장관이 뭔가 조정하는 과정에 어디 심의 거칠까요? 국토부 장관인데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거쳐야 한다 그렇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것뿐입니다. 답은 아무튼 묻고자 하는 포인트는 광역계획권을 누가 지정할 거냐 어디다 지정할 거냐는 포인트 아닙니까? 그래서 여기 특히 예를 들어 거기 뭐 4번이나 5번 같은 경우는 좀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은 들러리스로 나왔어요. 지가 대장 노릇하러 나온 게 아니라고요. 이런 것들은. 그래서 정확히 묻는 포인트를 의도적으로 읽어내시는 게 좋다. 그렇게 문제를 푸는 겁니다. 자, 2번째 문제에 들어갑니다. 이번에는 도시 기본계획에 관한 문제가 출제가 됐네요. 자, 기본계획이란 일정한 관할구역 안에서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종합계획 형태가 되고 관리계획 수립의 지침이 된다라고 표현하는 거죠.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비구속적 행정계획이다 보니까 행정정선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바로 이제 그런 표현이 해당되는 거고. 일단 이제 첫 번째, 어디서 수립할 건지 정도는 기본적으로 확인하셔야 되겠죠. 각각의 관할구역 안에서 수립하되 시군 지역에서는 예외적으로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라는 표현이 나오게 되는 거죠. 자, 그럼 보겠습니다. 자, 1번 지문들은 옳은 것 찾기입니다. 옳은 것 동그라미 치시고 오른에다가 답이 3번이에요. 3번 동그라미 치세요. X라고 하지 말고 동그라미 치시고. 아까 1번 같은 경우는 틀린 것에다가 X하고 2번에 X라고 치고 조금만 훈련해 봅시다, 여러분들. 이거 사서히 해도요, 우리 한 문제 때문에 1년을 허비한다는 건 너무 큰 낭비가 된다고요. 바로 이제 그런 거 사소하지만 제발 이런 것부터만 조금만 해보세요, 제발. 자, 1번 문제 들어갑니다. 시장우수는 관할구역에 대해서만 도시 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으며 인접한 시군의 관할을 포함하여 기본계획 수립할 수 없다. 그래서 틀린 게 되는 건데 여기 보세요. 원칙은 각각의 관할구역 안에서 세우는 거라니까 원칙은. 근데 여기 봅시다. 지역 여건상 필요하다면 인접한 관할구역 전부 일부를 포함하여 연계 수립할 수 있다지 않습니까? 그럼 1번 틀린 거죠. 그러니까 2번 들어갑니다. 도시기본계획의 내용이 광역도시의 내용과 다를 때는 국토부 장관이 결정하는 바에 따른다라고 돼 있는데 이 내용은 여러분들이 배웠던 거 아닌가요? 여기 봅시다. 도시기본계획의 내용이 광역도시의 내용이 다르다면은 뭐가 우선하죠? 상위계획은 광역도시 우선을 해야죠. 왜 그걸 국토부 장관이 정해줍니까? 그리고 특히 여러분들 혹시나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은 도시기본계획 시험 문제는 국토부 장관 나오면 무조건 읽지 마세요. 틀렸다고 해. 뭐에서 나오든 간에. 국토부 장관은 권한 자체가 없다고 강조 말씀드렸던 부분이기 때문에. 2번은 일단 틀렸고요. 3번 들어갑니다. 3번 보니까 수도권에 속하지 아니하고 광역시와 경계를 같이 하지 아니한 적이 있습니다. 수도권 외의 지역으로서 광역시와 경계를 같이 하지 아니한 인구 7만 명의 구는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맞네? 10만 이하인 시군은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니까. 그래서 3번이 맞습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4번 들어갑니다.
기본 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 공채를 개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자, 공법상의 변경의 의미는요, 항상 새로운 행위로 인식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계획 수립할 때 절차가 있었다면은 변경할 때도 동일 절차를 밟게 돼 있다니까요. 그러면 수립할 때 공채에 거쳤다는데 왜 변경할 때 안 거칩니까? 똑같이 거치는 게 맞겠죠. 그럼 보세요. 여러분 절차 배우는 게 있잖아요, 이게. 기초조사 의견청취 협의심의 절차를 과대 의견청취 과정에 공청회를 통해서 의견을 들었다면 변경할 때 다시 공청회 드는 건 당연한 논리로 이해를 하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5번 들어갑니다. 광역시장이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려면 국토부 장관 승인은 받아야 한다. 여러분 칠판에 보니까요. 도시기본계획상에서 지금 나와서는 안 되는 인간이 딱 하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본 강의 시간에 국토부 장관 저 인간만 안 나오면 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던 거 아닙니까? 시험 문제가. 그래서 지금 5번에 보니까 원래 특광시장의 경우는 예전에 법 개정되기 전에는 국토부 장관 승인 받은 건 맞아요. 그런데 지방자치를 활성화시킨다는 의미에서 특광시장은 승인을 받는 게 아니라 스스로 확정을 짓는 걸로 법을 바꿨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5번 지문 단순하게 놓고 보면 승인이란 말만 놓고 판단하면 맞을 수 있는 지문이 되지만 국토부 장관이 없습니다. 제발요. 그래서 5번도 틀렸다라고 하는 거야. 이렇게. 그러면 예를 들어 지금 보시라. 지금 답은요 3번인데 이 문제 잘 봐봐. 지금 묻는 포인트가 답으로 묻는 게 뭐였어요? 결국에는 어디서 세울 거냐 물어본 거 아닙니까? 그 수립 범위에서 모든 관할구역이 다 세운다면 물어볼 실익이 없죠. 근데 안 세우는 지역이 있으니까 일단 물어봤고, 그 다음에 관할구역 안에서만 세운 게 아니라 인접지역이 있으니까 또 인접지역도 있는지 확인해 봤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는 바대로 절차에 관한 내용이 나옵니다만은 잘 몰라요, 저도. 그냥 이 인간만 안 나오면 돼. 이 인간만 안 나오면 돼. 그러면 우스갯소리입니다만은 2번하고 5번을 선택하신 분들은 위로의 말씀을 제가 전해드리겠습니다. 어떻게 2번과 5번을 선택을 합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여러분들이 객관식 시험이라는 것은 그런 의도를 자꾸 읽어내시라는 겁니다. 그럼 자 보세요. 1번도 묻는 포인트가 뭐였을까? 결국에는 범위. 자 2번 문제도 범위를 지금 시험에 묻고 싶었던 거 아닙니까? 물론 뭐 틀린 내용도 물론 있지만은 그런 것들이 꼭 좀 여러분들이 공부를 무엇을 할 것인지 생각을 해가면서 해주기를 부탁을 좀 드린다 그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2번 문제 해결됐고, 그 다음에 3번 문제 한번 들어가 볼까요? 3번 문제는 여러분들이 관리계획의 결정사항, 내용이라고 해서 용용, 기도, 지입 하는 6가지가 있다고 말씀드리죠. 이거 꾸준하게 물어봤던 거예요, 예전에도. 그러면 이제 이걸 묻는다 쳐요. 답이 어디 있냐고, 답이. 답 항상 오른쪽에서 나온다고 했지 않습니까? 개발밀도관리구역, 기반시설 부담구역,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주로 답처리 포인트가 된다고 말씀드렸죠. 왜? 같은 국토계획법에 의해서 지정되는 건 맞지만 결정되는 건 맞지만 이건 관리계획 결정으로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이걸 답을 처리를 한다라고 그렇게 말씀드려 왔던 거죠. 그럼 거기 3번 문제 봅시다. 관리계획 결정세 아닌 것, 아닌의 X 치시고 답은 1번. 1번 X. 개발밀도관리구역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 나머지 시가와 조정구역, 용도구역, 그 다음에 지구단위계획구역 5번에 있고 용도지역 1번에 있고 그 다음에 용도지구도 1번에 있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공부하다 보니까 그 변경이 나오니까 무슨 대단한 내용이 있는 것 좀 전에 말씀드린 거 생각나시죠? 공법의 변경은요 새로운 행위로 인식되는 것이기 때문에 지정이 있으면 변경이 있고 그러면 지정과 변경은 같은 의미가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 지정 절차 밟았다 변경 절차 밟으면 돼요. 똑같이 지정 절차처럼. 변경의 단어에는 제발 현혹되시면 안 돼. 전혀 의미 없는 거야. 지정이든 변경이든 간에. 그래서 답은 아무튼 1번. 얼마나 간단합니까? 그러면요. 지금 4번 문제에 들어갑시다. 4번 문제 옳은 거 고르시오라고 돼 있어. 옳은 거 고르시라고 있어. 똑같은 문제야 3번, 4번. 그래서 기억번 도시자연공원구역 어디 붙었나? 여기 용도구역. 자, 니은번 개발밀도관리구역 아니네. 디귿번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계획 4번. 리을번 기반시설 정비 3번. 여기 있는 거. 자, 그럼 제가 이런 말씀 드려볼까? 거기 3번 문제 답 뭐예요? 1번. 4번 문제 답 뭐예요? 니은번. 아니, 몇 년 전에 물었던 거
똑같이 다시 한번 물어봅니까? 여러분들 기출문제라는 것은요, 그분들이 출제를 할 때 원하는 바가 있다는 거예요. 그걸 분석을 하시면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바로 그런 형태에서 거기에 1번이, 3번에 1번이 답이 됐고, 그 다음 결국엔 4번은 니은번이 틀린 거야. 나머지는 다 맞는 거야. 니은번 물어보게 하는 거 아닙니까? 결국에는. 똑같은 문제라고 저는 판단이 되는데요. 제 느낌에는 그렇다는 얘기지. 결론적으로 여기서 항상 답을 처리할 수밖에 없는 문제 구조가 그렇다는 게 문제 구조가. 답은 니은번이 됐던 겁니다. 그러니까 니은번이 틀린 게 되기 때문에 결국에는 니은이 빠진 것만 답이 되는 거죠. 답은 5번으로 답 처리가 됐네요. 이렇게. 이게 기출문제 분석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5번 문제에 들어갑니다. 이제는 이제 관리계획 수립 절차에 관한 문제가 나왔는데 옳은 것 찾기입니다. 제발요. 옳은 것 찾기인데. 자, 여러분 여기 칠판 한번 보시고요. 자, 좀 전에 여러분들이 기본계획 시험 문제는 어디서 계획을 세우느냐? 안 세워도 되는 지역은 어디냐? 그 다음에 인접적 포함하느냐 마느냐 묻는다고 그랬죠. 근데 관리계획은 거의 안 물어봅니다. 왜 안 물어봐요? 예외가 없잖아, 예외가. 예외가 없다 보니까 거의 묻질 않고, 그 다음에 인접적 포함하는 건 당연한 걸로 내용을 받아들이시면 되고. 그런 과정에서 이제 들어가 봅시다. 자, 옳은 것 찾기인데요. 답은 1번이 옳은 내용이었습니다. 1번이 옳은 내용이 있는데 보니까, 우리가 지금 이제 관리계획 절차 중에서요. 이거 한번 봐봅시다. 기초조사, 의견 청취, 협의, 심의 절차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죠. 의견을 듣는 과정에 주민의 의견을 열람을 통해서 듣는다고 배우셨고, 그 다음에 지방의회 의견을 듣을 때 반드시 들어야 된다네. 그러면서 그 내용이 용용용 광기라고 했다고요. 지금 이걸 지금 1번 지문에 물었어요. 보니까 위반권자가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 지정하는 관리계획을 위반하려면 해당 지방의회 의견을 들어야 한다. 여기 보세요. 여기 봅시다. 여기 직접 보시라고요. 여기 지방의회 의무적 의견 청취 사항이라서 용용용 광기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할 때는 지방의회 의견을 반드시 들으라고. 그래서 1번 내용이 그렇게 나와서 1번이 맞는 게 일단 됐고요. 자, 2번 들어갑니다. 시장군수는 10년마다 관할관리계획에 대해 타당 내부를 전반적으로 재검토 정비한다는데 10년이 아니죠? 재검토 규정은 몇 년입니까? 기본은 5년이죠. 기본은 5년마다 재검토하되 다만 도시계획 시설 사업이 시행되지 않았을 때가 10년이라고요. 사업 시행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가. 그래서 일단 2번은 연수가 틀렸고 3번 들어갑니다. 도시관리계획 결정은 고시가 된 날부터 5일 후에 효력이 발생한다는데요. 여기 봅시다. 여러분 효력 발생 중요한 건 줄 아시죠? 자, 결정고시가 나면 언제 효력 발생한다? 지형도면 고시한 날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이렇게 나온 거지. 그래서 거기 3번도 틀리게 됐고요. 4번입니다. 입안 제한에 관한 내용이 나왔네. 주민으로부터 관리계획 입안을 제안받은 자는 제한된 관리계획의 입안 결정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를 제안자에게 부담시켜야 한다. 택도 없는 소리 해놨습니다. 보니까요. 자, 여러분들 입안 제한이라는 거 다 아시죠? 자, 봅시다. 관리계획은 구속력 있는 행정계획이에요. 근데 문제는 행정계획은 행정청이 입안을 하기 때문에 일반 주민은 입안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주민에게 뭘 허용해 줬다? 입안 제한이라는 것을 반대로 허용을 해줬던 거죠. 그러면서 이제 입안 제한에 관한 내용이 이렇게 잔뜩 있네요, 보니까. 근데 일단 문제만 먼저 풀이하자면 문제 3번이 먼저 4번이 뭐냐면은 여기 비용 부담에 관한 지문이 나왔어. 우리 공법상의 모든 비용은 주체 부담이라고 그렇죠. 입안권자가 원래 비용 부담하는 거예요. 다만 이 과정에서 제한이 있었을 때 입안권자는 제한자와 협의하여 입안 및 결정에 필요한 비용의 전반 일부를 부담시킬 수 있다. 이렇게 하는 거지. 근데 거기에 시켜야 한다니까 틀렸다는 얘기 아닙니까? 입안 제한은요, 외우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외우세요. 주민이 나오면은 입안이 아니라 제한이 나와야. 그 다음에 주민 제한이 나오면은 제한 대상을 묻는데 기지개 일단. 물론 이 개발진흥지가 산업유통개발진흥지이지만 그리고 통보 날짜 45일 시킬 수 있다. 이렇게 외우시라는 거예요. 주민 제한 기지개 45일 시킬 수 있다. 이렇게 해서 문제하면 답 다 풀리게 됩니다. 여기가 시킬 수 있다니까 여기 무엇이 나오면 틀리다는 얘기입니까? 시켜야 한다면 틀렸다는 표현 아닙니까? 자, 그래서 4번 틀리게 됐고요. 5번 들어갑니다.
관리계획 결정이 실효되면 관보의 실효, 일자 실효 사유 내용을 고시하고 이해관계인의 서면으로 통지한다고요? 여러분 언제 시장님께서 보내주신 서류 받아보신 적이 있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개인에게 통지하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법에다가 효력 발생 시점을 명문기로 따로 두는 거야. 지정되면 고시한 날부터는 효력이 발생됩니다. 이렇게 명문기로 두는 거지 개별 통지를 하지 않습니다. 결론은 맞는 건 아무튼 1번만이 맞았습니다. 그래서 그 대신에 이제 관리계획은요, 우리가 이 입안 결정 절차의 세세한 내용들이 있죠. 이런 세세한 내용들까지 같이 시험을 낸다니까요. 그래서 절차상으로 나름대로 중요성이 크다. 제가 이제 그렇게 말씀을 드리게 됐던 거고. 그 다음에 6번 문제에 들어갑니다. 관리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에 대해서 나오네요. 똑같은 문제 나온 것 같네. 자, 입안 제한 문제 나왔습니다. 기지개라며 주민, 제한, 입안 아닙니다. 마지막에 제한 차죠. 그 다음에 기반시설. 1번 맞고 2번 들어갑니다. 기득권 보호에 관한 규정이 나왔네. 시가와 조정이 지정하는 관리계획 결정이 있는 경우에 결정 당시 이미 허가를 받아 사업을 하고 있는 자는 다시 허가를 받아야 한다. 틀린 내용인 줄 아시죠? 자, 우리가 얘기를 보시면 이렇게 해석을 한번 해봅시다. 자, 관리계획 결정 고시가 나고 지정되면 고시가 난 날부터는 관리계획 결정에 따른 행위 제한을 받게 돼 있다는 거죠. 그 과정에 결정 나기 이전에 이미 뭔가 판을 벌려놓은 사람은 관리계획 결정에 따른 제한받지 않고 하던 것 그대로 간다. 이게 기득권 보호 경과 조치라고 하는 거죠. 다만 이 과정에서 시가와 조정역 수산자원 보호구의 경우는 절차상의 제한받는 게 있죠. 3월 이내 신고하고 상면에 건축을 신청한다는 건데, 자, 화면 봐요, 여기. 자, 일반적인 형태 결정나 사업이나 공사 착수했고 결정 나봤자 그냥 가면 되는 거야. 여기도 문제는 똑같은 과거 절차 진행되는 거네. 다만 보전 목적의 시가조정 수장 보유 결정나면 그때는 절차상의 제한을 받는 거지 다시 허가받는 건 아니죠. 다시 허가받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거기 내용상으로 봤을 때 거기에 2번은 다시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틀렸다는 지문이 되죠. 6번도 틀린 거고요. 2번이 틀립니다. 틀린 것의 X, 2번의 X. 5번 같으면 옳은 것의 동그라미, 1번의 동그라미. 조금만 해봅시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들어갑니다. 국가계획과 관련하여 국토부 장관이 위반한 관리계획은 국토부 장관이 결정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건 여러분들이 상식적으로 받아들일 줄 알아야 됩니다. 이것은 자, 여러분들 관리계획 위반권자가 누구였을까요? 어디서 계획을 세운다고 그랬죠? 여기 관할구역 안에서 세운다며 원칙이. 그러면은 누가 세운다? 관할구역 가진 자들이 위반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서 일정한 사유가 있으면 국토부 장관도 위반할 수 있는데 여기 보니까 국가계획과 관계에서는 국토부 장관이 위반했어. 근데 우리가 결정권자가 누구냐면은 시도의사 대도시 시장급에서 결정권을 행사하는 겁니다. 그런데 아니 국토부 장관이 위반한 것을 아랫사람인 시도지사에게 결정을 받는다? 그런 경우는 없어요. 그러면 당연히 국토부 장관이 위반했다면 여기 보세요. 국토부 장관 본인이 위반하면 본인이 결정한다. 뭐 이렇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본인이 결정하는 거죠, 당연히. 3번은 맞는 내용이고, 그 다음에 공원녹지, 유원지 등 공간시설의 설치 계획에 관한 계획은 도시관리계획에 속한다는 건데, 이게 기반시설 설치라고 하는 겁니다. 기반시설의 일종으로 공간시설이 있거든요. 그리고 관리계획 결정사항이 뭐였냐고, 용용기도지 아닙니까? 여기. 기반시설 설치 정비 계량. 관리계획에 속하는 거 맞네요. 그 다음에 네 번째, 도시 축소에 따른 용도적 변경의 내용으로 관리계획을 위반하는 경우에 주민의 의견 청취를 생략할 수 있다. 자, 여러분들이 이제 최근 들어서 그 경미한 변경이 자꾸 지문에 언급이 되고 있는데 꼭 거기에 내야 되는 점 좀 개인적으로 좀 의문스럽습니다만 한번 설명도 한번 들어보세요. 자, 우리가 지금 주민의 의견을 듣게 돼 있다고 열람을 통해서. 그럼 자 봅시다. 위반할 때 의견 청취를 하거든요. 근데 그게 경미한 사항일 때는 의견 청취가 생략이 된다고. 그럼 이제 5번은 지금 의견 청취가 생략되는 사유야. 근데 그 이제 경미한 사항이라는 게 여러분 교재에 있는 것처럼 그 읽으실 수 없어. 외울 수 없어. 여기 보니까 구체적 사례가 적시돼 있다고 그러지. 그리고 협의 심의 생략 사유 같은 겁니다, 이게. 그럼 직접 보여드릴게. 협의 심의 생략 사유가 여기 또 있네, 보니까. 의견 청취 생략 사유 같은 거라고 지금. 근데 그 중에 네 번째를 보니까 이렇게 돼 있습니다. 도시적 축소에 따르는 용도 지역 등 또는 용도적 변경에
용도적 변경이 되기 관한 변경인 경우 이렇게 돼 있잖아. 변경인 경우 관리계획 위반할 때는 주변 의견 청지를 생략한다 그렇게 돼 있단 말이야. 이렇게 구성 자체가.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건 이렇게 판단을 하시라고 제발. 이건 우리가 이거 다 외울 수 없습니다. 계속 나올 겁니다. 이번 문제풀이 과정에. 자, 무언가 변경을 하면 원칙과 똑같아. 그럼 원칙에 의견 청취가 있었다면 변경할 때 의견 청취하는 건 맞아. 근데 만약에 지금 5번 지문처럼 변경은 변경인데 뭔가 구체적 사례를 쫙 이렇게 나열을 해놓고 변경이라고 나오게 되면은 여러분 그냥 단순하게 판단 좀 하세요. 아, 이건 경미한 변경이구나 라고 하시라는 거야. 그러면 경미한 변경일 때는 원칙의 절차를 다시 안 밟아도 된다. 그렇게 해석을 하는 겁니다. 여기 보시는 바대로 여기 경미한 사항의 변경일 때는 원칙 절차 안 밟아도 된다 이렇게. 그런데 이 경미한 사항을 우리가 암기를 못 한다니까. 그러니까 문제 지문을 딱 판단해보고 뭔가 구체적 내용을 서술해 놓고 변경이 나오면은 아, 이건 경미한 변경이려니 그렇게 생각하는 게 맞는 내용이다라는 말씀드린 거죠. 아셨죠? 그렇게 보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7번 문제. 관리기관은 설명으로 틀린 것 찾기입니다. 여기 나와 있네요. 언제 효력 발생하냐고 또 물어보네. 언제 발생한다? 지정되면 고시한 날부터 이렇게 가는 거죠. 1번 틀렸습니다. 작년 시험 문제입니다, 이게. 법률 공부를 할 때는 효력은 무조건 암기를 하는 거예요, 효력 자체는. 그게 뭐 처음 나왔습니까? 5번 문제 보니까 5번에 아까 3번에 틀린 게 나왔네, 벌써. 그리고 지금 보니까 7번에 1번에 또 틀린 게 또 나왔고. 그럼 틀린 것 X, 1번 X, 그렇게 표시를 하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용도지구 지정 관리계획 결정사항이다. 당연히 나고 용용 기도지 하는 거니까. 그 다음에 3번에 입안 제한 나왔네. 근데 입안 제한 어디서 보던 것 같은데? 아까 저기 6번에 1번 지문 아닌가요? 봅니까? 6번에 1번 지문. 6번에 1번 지문이 지금 7번에 3번 아닙니까? 24에도 나왔던 지문. 그 다음에 4번 들어갑니다. 도시관리계획은 광역도시랑 기본계획 부합한다. 맞죠? 광역도시계획 아래 도시기본계획 있고 거래 관리계획이 있는 거니까. 이렇게. 그 다음에 5번 들어갑니다. 우리가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거기 4번, 5번 같은 의미예요. 여러분 이거 한번 봐보세요. 이거 봅시다. 이거. 이거 보시게 되면은 광역도시 아래에 기본계획 있고 거래 관리계획이 있다고. 그러니까 부합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면서 그러면서 기본계획은 관리계획 수립의 지침이 되는 거예요. 지침이 된다는 말은 이게 세워져 있어야 이걸 세운다 그 말이야. 근데 바쁘면 어떡하라고? 함께 위반할 수 있다고 학습했던 거죠. 그래서 5번도 맞는 내용이 되죠. 그러면 답은 1번으로 처리가 됐고 1번의 의미는 답 처리의 의미는 효력을 하자고 물어보지 않습니까? 효력을 하자고. 법률 공부란 그런 거예요. 법률 공부라는 것은. 그래서 여기까지가 지금 세 가지 행정계획 수립 절차를 가지고 제가 부연 설명 좀 해가면서 했던 것은 여러분이 이제 문제를 익히는 요령을 좀 아시라고 하는 거야. 그냥 문제 풀고 답이 몇 번이다 이러지 마시고요. 서로 간에 문제를 조금 비교를 해봐. 앞에 나왔던 것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또 나왔던 게 또 나오기도 하고 앞에 틀렸던 게 뒤에서는 맞게도 나올 수도 있고 이렇게. 그런 것들이 그게 기출문제 분석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충분히 공부를 해놓고도 문제 의도 파악을 잘 못하기 때문에 자꾸 겉돌게 되는 경우가 참 많더라고요. 개별적으로 이렇게 말씀 다 알아요. 아, 그래. 그러면서도 막상 문제를 주면은 문제 지문에 메모리 돼버립니다. 그러지 말고 한 발 떨어져서 아, 내가 뭘 공부를 하는지 한번 인식만 조금만 가져주시면요. 공법 아주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할 거라고 저 믿고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첫 번째 파트 행정계획 수립 절차 등에 관한 것은 일단 여기까지만 가겠습니다.